저희가 꿈꾸는 책방 소셜 버전으로 소장님 못하는 이야기 보내드립니다. 이건 좀 자연스럽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 오신 분들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예, 전진 PD 와 있고요. 어우 썰렁. 다음은 잘라야겠죠. 여기는 김종현 PD고요. 예, 김종명입니다. 네, 여기는 최재형 PD고요. 네, 최재형입니다. 이분은 소셜 편으로 그 못다한 이야기, 꿈꾸는 책방 못다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여기 표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여기가 돈 걱정이 조금 없습니다, 저장. 그래 보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방금 신혼이고. 많아지는. 어디 돈 걱정이 많아요? 이제 많아지는. 애기도 있습니까? 이제 곧 한 달 뒤면. 아우 네. 언제는 뭐 두려움이 뭐 이제 막 만땅에 있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게요. 그 두려움이 가득한. 네. 네. 여기는 아가씨입니다. 네. 제가 아까 방송 중에 말씀하셨던 그 백지 상태의 청년으로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방송으로 저희가 못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요즘 이제 뭐 펀드 저희도 이제 펀드 같은 것들도 있고 퇴직연금 같은 거 네네 맞아요. 주식도 그렇죠.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그거 사실 이제 교인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주식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어떤 분은 사실 제 아주 가까운 지인도 주식은 그건 죄다. 성경에서는 남자로 하여금 땀 흘려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그러죠. 사자산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금융자본인데 네. 그 땀 흘려서 돈 버는 거 아니지 않냐. 네네. 그러니까 그건 죄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식이 죄라기보다는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죄로 들어가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야? 뭐좀 더 얘기해 보시죠. 예, 뭐 이제 뭐 그렇잖아요. 각 그 시기마다 어떤 테마주들도 나오고 갑작스럽게 야 뭐 이거 좋은 정보다 이거면서 막 해주고 내가 이거 조금만 더 끌어다가 일단은 돈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라는 식으로 내 돈도 아닌 돈들을 갖고서 한다라든가 혹은 무리하게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한 100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몇 프로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거 이 정도 갖고 하면은 내가 또 뭐 이만큼 대박을 낼 수 있어. 그렇죠 대박이 낼 테니까 그러니까 똑같네. 그게 그거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내 100이 있다면 네. 여기서 이 정도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이고 이 정도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뭐 또 쓰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 적금이고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소비를 얼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이제 퍼센티지로 돼 있다면 공격적인 것도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게 아니 아닐까. 그 정확한 퍼센테이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예, 시간을 많이 드린 게 그래 합리적으로 뭐 변명. 그렇죠. 아니 근데 짧은 시간에 뭐 변명을 할 수 없어요. 들어보면 다 그 얘기야 그 얘기. 네 같은 말을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면 돼요. 뭐 내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대기업 종목을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어요. 한 주가 200만 원이에요. 뭐 그럼 어떤 종목인지 알 거예요. 200, 30이면. 그러면 내가 그 기업에 일해서 그 기업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급여를 받는 건데 이 모든 게 자본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 이게 투자의 마음이냐 투기의 마음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에다가 돈을 넣고 이자를 받는 거 그죠? 뭐 은행은 또 예대 마진이라고 해서 또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이자를 받는 것도 결국은 투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무이자로 받아야죠. 은행에 해서 3% 주는 거는 괜찮고 투자해서 펀드로 10% 받는 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투자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결국 제가 주식은 못하게 해요. 제가 교회에서 강의 갈 때 이제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15년간 상담을 하면서 저는 주식을 안 해요. 일단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경영대학원 나와서 기업 분석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 분석 잘해요. 근데 그럼 이따 몇 개 종목 얘기해드리면 아는 거는 맞죠.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봤거든요. 이제 일단 저는 마음을 많이 뺏겨요. 그리고 주식을? 네, 마음을 뺏겨요. 아. 마음을 뺏기고 저는 우량주나 좋은 기업을 찾아서 길게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봤어요. 마음을 뺏겨. 예, 예. 그리고 저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교사들, 예. 그다음에 의사들, 어쨌든 기계랑 일하지 않고 사람과 만나서 대면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근데 사람들이 다 맞다고 그래요. 한가 치면 빨리 나가고 내가 봐야 되는데 궁금한데 이런 마음들이 생겨서 같이 있다 보면 표정도 막 어두워요. 안 그러면은 좋아요. 그래, 네. 문제가 있구나. 주식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마음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니까.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투자는 적절한 돈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윳돈. 여윳돈이죠. 여윳돈. 여윳돈과 여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여유 있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시간이 여유 있어야 돼요. 시간이. 그러니까 단기는 투자 이론에서 수익을 내야 차이가 없어요. 월 50만 원 저축해서 이자가 3%예요. 펀드 수익이든 주식이든 10%면 그 차이는 옷 하나 안 사거나 외식 한 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똑같아요. 네, 단기에는 10,000원 더 저축하는 게 더 수익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재테크를 하는데 놓치는 게 뭐냐면 자기 돈에 대한 통제를 못하고 투자를 하는데 투자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투자를 안 하고 적금만 드는데 그 친구들이 똑같은 저축을 해도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게 2만 원을 더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24만 원 차이인데 우리가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우리 자산에 불릴 수는 없어요. 단지 뭐 이럴 수는 있죠. 투자 공부를 한다든지 내가 집을 산다든지 한 5년 10년 뒤에 어떤 목적 자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투자냐 투기냐의 부분은 여윳돈으로 시간이 충분한 돈을 여유 마음으로 하면 투자로 갈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이 되게 종이 한 장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예,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주식으로 10년, 20년 해서 가족이 그 돈으로 행복하게, 감사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으로?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펀드를 하라고 계속 교회에서 강의하거나 할 때 이유가 뭐냐면 주식이나 펀드나 같은 거예요. 주식은 종목 한두 개를 고르는 거고요. 여기는 애널리스트의 정보를 갖고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그냥 패밀리로 해서 사오는 거죠. 펀드 매니저가. 그럼 네. 거기에 주식이 뭐 또 한 50개 있으니까 같은 건데 여기는 전문가가 해주는 거고요. 나는 돈만 넣고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 거고 여긴 주식은 내가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펀드도 추천을 좀 해주실 수? 네, 할 수 있죠. 어떤 거 추천을 해주세요? 제가 보통 권유하는 거는 비전문가가 자기 일을 하면서 열심히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저축이 2%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노후 자금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내 집 마련 같은 좀 중장기에 있는 돈들 뭐 만약에 자매가 결혼할 때까지 멀었습니까? 여기 아직 아직 미혼이. 이렇게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많아요. 좀 많아요. 근데 만약에 뭐 PD 자매님이 뭐 20대 뭐 초반이다, 이런 중반이다. 그럼 결혼을 5년 뒤에 한다 그러면 그런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나이가 찼어요. 형제가 있든 없든 아니 자매는 아니겠지만 형제는 없는데 형제는 없는데 5년은 너무 먼 것 근데 같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할지도 모르거나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돈들은 저축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해? 네. 그 돈 지금 차를 아, 그쵸. 이제 네. 그 돈으로 차를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원칙은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시간적으로는 3년 이내에 돈은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3년 이내에 찾을 돈들은 저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3년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 구간에 따라서 큰 손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5년을 데이터를 끊으면 웬만한 펀드들이 손해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했는데 2년째 된 날이 금융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2년째 된 날 돈을 꼭 찾아야 되는데 그때 IMF가 올 수 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1,700 떨어질 때가 2년째였거든요. 그럼 투자한 시점부터 2년 뒤가 1,800이 무너지고 그럼 마이너스죠. 그래서 돈은 꼭 빼야 돼요. 아기는 나왔어요. 돈은 없어요. 그거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타이밍에 따라서 못 기다리고 빼야 될 때 손해보고 빼는 거죠. 근데 위험은 뭐냐면 손해보고 빼면 다시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안이 없잖아요. 5년, 10년 뒤에 자금이 필요한데 2% 적금 들어가지고는 인플레이션 못 따라가는데 그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내가 돈이 그래서 용도 자금이라고 해서 통장에다가 네임택을 붙여야 돼요. 요거는 결혼. 요건 자동차인데 5년 뒤에 자동차. 요건 노후. 그랬을 때 5년 뒤에 필요한 돈들은 투자를 해도 돼요. 왜? 어떤 구간을 끊어도 손해 본 적이 없어요. 놀랍죠. 예, 일단 그렇게 보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기간을 5년을 본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펀드를 고르자면 지금은 배당주가 제일 좋아요. 예, 배당주. 그래서 어떤 분이 한 달에 70만 원씩 분당에 아닌 교회 권사님인데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10살 때 70만 원씩 배당주에 넣었어요. 예, 그 중에 고배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투신사에서 배당주를 찾는 거 밸류 고배당인데 여기에 그 권사님이 지금 10년 딱 돼서 9년 됐어요. 70만 원 넣어서 원금이 얼마인가 하면 한 6천 넘게 좀 더 넣어서 지금 7,500 어제 기준이에요. 이거는 저의 자랑이 아니고 그 펀드에 넣으면 누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인 줄 아세요? 117%가 났어요. 7,500인데
1억 5,800인가 1억 6천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두 가지였어요. 돈을 네임택을 붙여 떼놓으니까 어쨌든 놀라운 7천만 원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 다 쓰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권사님 애들 2명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떼놔라. 돈이라는 게 용도를 떼놓으면 뭐 살 때 이 돈은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를 떼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린 사람이고 컨트롤이 안 돼. 우리는 필요하면 돈이 있으면 다 쓰거든요. 그렇죠. 예, 있는 만큼 쓰니까 나중에는 없잖아요. 이 파이 게임인데. 대출 받아 쓰고 그럼요. 우리 모두가 뭐 70, 90까지 뭐 급여 계속 줘요? 안 줘.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서글퍼지. 그러니까 이게 파이가 급여 받을 때 이걸 주님은 잘 관리해서 나중에 급여 못 받을 때까지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네. 우리 인생이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했던 말이 두 가지가 놀라운 게 일단은 그 돈이 모인 게 저는 더 기특한 거예요. 투자 수익이 보다. 두 번째는 중간중간에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데 놔둔 거예요. 보질 않고 막 빼고 넣고 예 중요하지 주에서는 않고 네 그냥 그게 주는 중요해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놔두면 된다 배당주는. 왜냐하면 좋은 가치주를 의량주를 찾아서 갖고 있는 거나 전문가들이 좋은 가치주를 발굴하는 거나 뭐 이제는 칠성사이다 이러고 태평양 무슨 이런 것들은 뭐 삼성도 마찬가지죠. 제 고객한테 저도 삼성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48만 원, 63만 원 할 때 많이 사드렸어요. 저는 갖고 있는 이유가 그래요. 그냥 이거는 내 노후 자금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48만 원 사서 68만 원 되고 100만 원 되면 또 연락이 와요. 빼서 또 이렇게 단타 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돈을 빼가지고 더 좋은 데 가면 되는데 또 돈을 써버리거나 또 실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익 실현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문제에서 갈 데가 없거나 이론적으로는 차트상 지금 2380이에요. 그럼 지금 빼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1900 돼서 또 놓으면 좋은데 그는 결과값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작년만 해도 탄핵이 있었고 2,400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국내 안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경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워낙 포 대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대비 주가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던 거고 이제 그게 돌파된 의미지. 그래서 이제 펀드도 밸류 고배당 같은 경우가 교육 10년을 가니까 120%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펀드는 시간만 가면 은행이 이자의 2~3배는 무조건 먹어요.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요. 그 로이 값이라 ROI라고 해서 단기 수익이익을 따는 것이는 거. 여기 두 사람은 네. 모르지.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기업이 1억을 투자하면 얼마를 버느냐? 단기 순이익이. 그래서 자본 투자 대비 단기 순이익이 RO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보통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8%가 넘어요. 그러면 기업 이익이 8% 나니까 그냥 우량주에 들어가면 뭐 그런 배당적 펀드들은 5~6% 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주위에서 왜 손해 보느냐? 보세요. 넣어서 이렇게 떨어져요. 1년간. 고배당 또 2년 전에 넣었던 분은요. 작년까지 마이너스 1%였어요. 그러면 매달 10만 원씩 넣어요. 그러면 1년 뒤에 보니까 저 강의 듣고 어느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집사님 그거 언제 수익 나요? 1년 됐는데 이제 마이너스 1%예요. 저는 태어나서 마이너스 처음 봤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배추 사러 갔는데 집사님 배추값이 싸면 좋지 않아요? 1년 전보다 지금 마이너스 1%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럼 매달 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올라왔다. 지금 18%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 돈을 안 넣기 시작해요. 매달 투자하다가 안 넣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고배당이나 펀드를 권유하고요. 네.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펀드인데 채권이에요. 채권은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야 나한테 돈 빌려주면 내가 5% 줄게. 그게 이표채라고 그래요. 이표채. 표면 이자를 확정으로 준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표채를 7%짜리 기업들을 펀드가 회사가 모으는 거예요. 야 7% 이자를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을 모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주로 더블 B, 트리플 B나 되거든요. 신용 평가 등급에 뭐 AA, A-, 트리플 B, 더블 B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은 투기 등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도 나진 않는데 재무 건전성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러니까 7%를 주겠죠. 그 7%를 주는 회사를 1000개를 모아요. 투신사가. 그리고 이거 펀드를 만들어요. 그게 글로벌 채권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채권은 아까 말했던 7%를 주는 회사를 1000개를 모아서 갖고 있는 펀드죠. 그럼 얘는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얘의 수익은 뭐냐면 이자를 주는 기업들의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퍼센트라고요? 7%죠.
예. 그러면 위험이 하나 있어요. 모든 거 위험이 있는 건 위험은 뭐냐면 부도율이에요. 그러잖아요. 친구끼리 돈을 빌리는데 야 너 내가 너한테 10% 줄게. 그러면 이자가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이자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두 번째는 부도 나면 도망가면 어떡해요. 원금은 날아가니까. 그랬을 때 그 부도율이 보통 2-3%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얘도 지난 15년간을 끊었을 때 3년 단위로 끊으면 제가 말하는 거는 위험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배당을 5년이면 어떤 구간도 마이너스가 없었다. 예, 채권, 이 글로벌 채권은 3년이면 어떤 구간도 마이너스가 없어요. 네. 재밌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 이론에서 이런 글로벌 채권 투자할 때는 3년이면 투자할 만한 거죠. 그죠? 그리고 주식형 펀드는 5년이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1년, 2년 자꾸만 넣고 한 3년부터는 채권 투자하고 5년부터는 주식형 펀드를 하든 주식을 하든 저기 그 개념이 반짝반짝. 가는 거예요. 모르고 또 하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교인들도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이야기를 글로벌과 걸 제가 10년 동안 이야기했던 건 제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 강의할 텐데 다음에 왔는데 막 마이너스 있고 망하면 안 되니까 덕이 안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문제 안 생기는 펀드를 골라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15년 하는 동안 그 펀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저도 뭐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펀드를 하는 것도 수익률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애들 학자금이 나중에 애 태어나면 1억 2천 들거든요. 대학 등록금만. 뭐 아빠 차비 밥값 말고요. 등록금만 1억. 왜? 그게 물가 때문에. 1억 2천. 대학 등록금이 연 4% 5%거든요. 아니 그 대학 등록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 아이들 그런 분들이 좀 많던데 대학 안 보내도 된다. 보내지 말고 지가 하고 싶은 거 전문성 키우고 하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돈을 갖고 차라리 아이로 하여금 창업을 하게끔 저는 그런 이 얘기 책에 그 들어보셨어요?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이 책에 이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들 교회에서 이제 대안학교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부모 마음을 못 바꿔요.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서 이미 이제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생 되면 자녀론, 그러니까 성경적인 자녀론에 대한 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이미 이생의 자랑, 뭐 안목의 정력 이런 것들이 다 집합체예요. 이 자식은 투영이에요. 내가 성공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 자식을 바라볼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성적이 나쁘거나 뭐가 태도가 안 좋으면 부모가 세상을 바라본 두려움이 이렇게 투영돼서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세상을 부모가 보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스스로가 자존감이 안 좋아지고 이 책에 제가 제일 많이 다룬 게 자녀 교육비예요. 왜 자녀가 노후 준비도 안 됐는데 자녀한테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투자했는데 애가 투자 대비 뭐가 좋으면 돼. 주식 이야기했지만 수익률이 하나도 꽝이에요. 웬만한 대학 나와서 뭐 요즘은 그렇죠. 네, 웬만큼 취업해가지고 부모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업을 못해요. 캥거루 주고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럴 거면 생각을 다르게 해는. 그래서 그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유학을 가든지 공부를 잘하는데 돈이 없는 집이 있잖아요. 그럼 못하게 해야죠. 아니면 전세로 가든지. 공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안 되니까 부모들이 마지막 선택이 이렇게 파이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급여가 이만큼 있어요. 교육비 이만큼 애가 잘해 써야 되는데 이만큼 쓰면 딴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가족회의를 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얘를 보낼 거냐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0%는 차를 팔고요. 전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차를 집을 팔아서 옮겨요. 해서. 네, 집을 옮겨서 애들 교육을 시켜요. 얼마나 자녀 교육에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매여 있으면 진짜 매여 있어요. 근데 여기 나중에 나가서 한번 길러보세요. 결정적일 때 못 바꿔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그러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하죠. 예,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좋은 그게 대학 위축돼요. 위축되죠. 예. 예, 우리 둘째 딸이 대학 안 간다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아, 재능이 있어요. 1억 2천 원 아끼잖아요 그럼요. 지금은 4천만 원이죠. 지금 예. 4천만 원이 20년 뒤에 나중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1억 2천 되는데 어떤 많이 힘들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네. 그래야 돼요.